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프로그래밍 문제, 코딩하는 거의 예제를 몇 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실제로 많이 시험, 실습 관련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언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직접 코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 구구단입니다.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면 반드시 언급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구구단입니다. 이 구구단은 뭐 2단부터 시작해서 9단까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커먼 콘솔 창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크기 공간을 잘 적절하게 놔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숫자가 단을 얘기하고 요거는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줄이 출력되고 그 다음 줄이 출력할 때 변하는 것은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중첩 포문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에 있는 요 i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첫 줄,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폼은 뭐예요? 뭐, 어떻게 보면 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이렇게. 그래서, 한 줄에, 몇 번. 그러니까 2단부터 시작해서 9단까지니까 8번 반복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력되는 내용들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한 줄이 다 출력이 되고 나면 줄바꿈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 내부에 있는 포문이 다 끝나고 나면 줄바꿈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줄, 그리고 그 다음 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짧게 구구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요걸 뭐 응용 문제로 제시한다면 주어지는 스캔앱을 통해서 단을 입력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뭐 and 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단에 대한 구구단 출력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요 구구단보다는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첩 폼을 이용해서 구구단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while문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별 모양의 삼각형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자, 요 문제는 내가 이제 입력한 숫자만큼 이제 1층, 2층, 3층 물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층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렇게 6층까지 출력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별표가 이 중첩 폼을 이용해서 수행을 했는데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포문은 뭘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 별표의 개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1개, 두 번째는 2개, 세 번째는 3개, 네 번째는 4개.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i가 뭐라는 거예요? 줄수죠, 줄. 몇 번째 줄, n번째 줄이라는 얘기죠. 그럼 해당 n번째 줄에 n개만큼 출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i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i까지 별표를 찍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요 내부가 수행이 다 끝나고 나면 줄바꿈을 해주는 거고요. 자, 요것이 요 프로그램의 요 화면에 프로그램 코딩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해서 만들 수 있다면 요거는 지금 왼쪽 정렬로 해서 출력이 된 건데 요거는 뭐냐면 오른쪽 정렬로 출력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이게 7로 입력됐으니까 여기가 7개가 있겠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프로그램 코딩 해야 되냐면 포문 안에 포문을 2개 쓰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문에는 빈 공간을 만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몇 개, 입력된 거에 하나를 뺀 거, 6칸을 공백으로 놓고, 그리고 나 별표를 여기서 별표를 찍는 거죠. 그래서 이 포문 2개를 품는 포문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 오른쪽 정렬에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별표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고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이등변 삼각형.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층에는 1층에는 1개, 2층에는 3개, 3층에는 5개, 4층에는 7개가 출력이 됩니다. 즉 홀수개만큼 2n 플러스 2m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봐야 되겠죠. 2m 마이너스 1의 개수만큼 출력이 됩니다. 요건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냐면 요 공간, 이 빈 공간을 띄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별표를 2m 플러스 2m 마이너스 1개만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요거 비슷한 구조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단지 별표 찍는 개수가 1개씩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홀수개만큼 증가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걸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 이 별표 대신에 숫자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1, 2, 3, 4, 5, 6, 7, 8, 9, 10 대신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자, 최대 공약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10과 8의 최대 공약수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이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했냐면 10의 약수를 구했죠. 10의 약수는 1, 2, 5, 10이고 8의 약수는 1, 2, 4, 8 이렇게 돼서 중복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공약수라고 불렀고 그 공약수의 가장 큰 것을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영어로 GCD라고 얘기합니다. Great Common Divisor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GCD 10,8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푸는 방법이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0하고 8이 이렇게 있으면 x, y, z 그렇게 놓고 x에 큰 값을 넣는 거예요. x에 10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y에 8을 넣고 자 여기 z가 아니고 r이라고 하죠. r 나머지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호재법인데 자 먼저 10을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 2가 되죠. 그리고 나서 요 y 값을 x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8이 되고 그 다음에 r 값을 y에다 집어넣어요. 여기가 얼마가 돼? 2가 돼요. 그럼 요걸 또 다시 나누면 얼마가 돼? 나머지가 0 되죠. 0이 아니라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는 순간 그때의 요 y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GCD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리턴 값은 y값 마지막에 y값이 되는 거죠. 자, 요거 할 때 요거를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요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으면 그냥 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반대일 경우는 뒤집어줘라. 요런 얘기죠. 자, 그래서 GC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코딩을 한 거고요. 만약에 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그래서 20, 15, 30이다. GCD라고 얘기했을 때 요걸 구하는 방법은 직접 해도 되지만 이제 그러면 힘드니까 이제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두 개의 GCD를 구한 다음에 그것과 30의 GCD를 구하는 것이 같은 결과를 얻는다. 즉 GCD 20, 15 요거의 값을 구하고 요 값의 GCD 이거하고 30의 GCD를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숫자가 입력됐을 때 요 숫자는 결국 먼저 요 2개의 최대 공약수 구한 다음에 그것을 42하고 해서 42와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그 값을 출력하면 세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구현하기 조금 이게 표현, 출력 화면을 설계하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 5월, 지금 현재 2021년 5월달 달력을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력하는 프로그램 소스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있고요. 자, 요것을 기반으로 출력했을 때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프린트F로 출력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요거는 뭐냐면 요 줄은 여기 빈 공간, 시작 위치까지 빈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요 빈 공간을 잡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은 요 공간 잡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매월 1, 2, 3, 4가 순서대로 쭉 출력을 하는 거예요. 출력을 하되 뭐예요? 여기 출력을 하고 나서 뭐예요? 이게 이제 줄바꿈을 할 때마다 언제 줄바꿈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7번째 줄바꿈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치가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번에는 줄바꿈을 해서 출력을 해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달력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일이 며칠이냐, 그다음 시작 일일이 무슨 요일에 있느냐, 요 두 가지 정보를 알아야만이 달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치를 이제 어떻게 정했냐면 일요일 날은 1로 잡고 월요일 날은 2로 잡고 이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이건 뭐 기준은 뭐 0부터 잡을 수도 있고 임의로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장 쉽게 간단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은 7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5월달이 마침 보니까 1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 시작은 7일이다. 그래서 시작 위치는 7일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메이에 7을 입력을 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일이 찍힌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달력마다 마지막 일이 다 틀리죠. 5월달은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달은 뭐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또 30일도 있죠. 자, 윤년일 때는 29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2월달이 28일이고 30일이 마지막 날은 4, 6, 9, 10일입니다. 5월달이 31일이기 때문에 31일까지 출력하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만약에 2021년의 달력을 모두 다 출력을 해라. 자, 이런 프로그램 과제라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1월 1일이 시작 위치를 구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요 마지막 일 다음에 있는 게 바로 결국 그 다음 달에 시작 위치가 되겠죠. 그걸 이제 계산을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작 위치하고 마지막 일 갖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입력값만 뭐만 들어가면 돼요? 시작 위치하고 마지막 일만 입력값으로 제공이 되면 달력을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아니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몬스 달력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맨 앞에 있는 것이 1월이고 그 다음에 2월, 3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수는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거 때문에 사실은 요거 이제 뭐 스태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자기가 카운트가 몇 번 됐는지를 확인해서 달력을 출력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번거롭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입력값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걸 그 해당 달을 출력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입력부, 여기 입력부에는 뭐예요? 시작 위치와 마지막 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옵션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일이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입력을 넣었습니다. 몇 월인지를.
그 다음에 출력부는 굳이 이제 요 달력을 출력하면 그걸 끝이기 때문에 리턴 타입을 굳이 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했네요. 여기는 이제 인트형으로 했는데, 이 인트형으로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요 리턴 타입이 결국은 뭐냐면, 그 다음 달 시작 위치를 얘가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턴 타입, 출력부는 인트형으로 해서 여기 다음 달 시작 위치로 지정을 했습니다. 뭐 요거는 프롬 코딩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결국 요 내용은 뭐예요? 처리하는 부분은 결국 달력을 출력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일 했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시작 위치가 6일, 즉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변수는 뭐 월하고 이제 끝나는 마지막 일을 위한 변수를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onths가 결국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출력하니까 반복을 12번 한 겁니다. 그때마다 얘를 이 함수로 호출한 거죠. 그러니까 1일 입력했을 때는 1월달 출력하고 2일이 입력됐을 때 2월달 출력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이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이 months가 1일 때, 3일 때, 즉 1월, 3월, 5월일 때는 n스가 31일이고 여기 소스가 이제 잘려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2월 달일 때는 28일이고 그 나머지는 30일이다. 물론 여기는 2021년이기 때문에 윤년이 없어요. 윤년이 없어서 요거는 28일로 됐는데, 만약에 이게 임의의 연도를 집어넣는다면 윤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윤년이면 29일, 윤년이 아니면 28일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좀 더 쉽게 한다면 입력하는 월만 출력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달력을 출력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까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까와 똑같은 건데, 먼저 여기는 시작하는 것만큼, 여기 입력된 시작하는 것만큼 공간을 잡은 거고, 여기 공간을 쭉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아이가 이제 1부터 시작해서 여기 1부터 찍는 거죠. 두 칸 잡고 찍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10의 자릿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해주려고 2D를 잡고 그 I를 출력합니다. 그럼 여기 1을 출력하고 2를 출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카운트에 7을 해준 것은 뭐냐면 마지막 토요일 1이라면 이 CNT는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뭐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즉 토요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토요일 1이면 그 시작 위치를 0으로 세팅해 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해주는 이유는 다음 달 시작 위치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순간 스타트는 0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다 이게 끝나면, 마지막 일이 끝나면 그 다음 것이 요걸 리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요거를 제가 이제 써줬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I가 이제 마지막 31일이면 이 줄바꿈을 하는 과정에서 저기 한 칸 더 띄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I가 마지막 일이 아니면 그냥 줄 한 번만 바꾸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일이면 줄바꿈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두 칸 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한 줄을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반복할 때마다 CNT하고 스타트를 하나씩 증가시킨 이유는 뭐 요 시작일, 다음 달 시작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이 두 개를 하나의 변수로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복잡해지긴 했는데, 이것도 아마 스타트라고 하는 거 대신에 뭐 CNT 대신에 스타트로 이제 바꿔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21년 달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용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표가 아니고 숫자로 표현되어진 뭐 직각 삼각형의 모양입니다. 요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이고요. 자, 요런 것들도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앞에서 언급했던 것 말고도 요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된 정수의 소인수 분해하는 거.
예를 들어서 12가 입력됐다면 이거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소수로 나누는 거죠. 나누면 2로 나눌 수 있고 또 2로 나누고 또 3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가 돼요?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지금 해봤더니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저장하는 공간이 따로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열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저기 달력도 배열을 이용하면 더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배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진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소인수 분해는 배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 이렇게 있으면 요거의 해를 구하는 문제. 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a가 0일 때는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a가 0이 아닐 때는 결국은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p 뭐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된 정수의 빈도수 계산하는 거. 자, 요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만약에 1, 2, 3, 1, 4 이렇게 나왔다면 1은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오고 2는 한 번 나오고 3은 한 번 나오고 4도 한 번 나오고 5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0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렇게 출력하는 거. 빈도수 요거 계산하는 것도 입력된 숫자에 대해서 빈도수 나오는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된 정수의 자릿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 무슨 얘기냐면 요걸 이렇게 입력했을 때 요 자릿수가 있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4 이거의 값을 출력하는 거.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한번 코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기말고사 공부를 할 때 요 문제, 그 다음에 요 빈도수 문제, 그 다음에 요거 자릿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도 한번 해보시고, 뭐 인터넷에도 검색하면 아마 잘 나올 건데 한번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동영상 이거 올리고 다음 이제 줌으로 수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